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이기도 하고요. 매번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많이 까먹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단원과 연계돼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지도하실 때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다 기본부터 하나씩 알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본 형태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식에 얼마가 더해진 형태꼴, 그리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p가 들어간 형태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또 힘들어지거든요. 원리를 차근차근 제가 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익힐 때 있어서 하나씩 꼭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꼭지점, 축, 대칭, 볼록 방향, 더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래프에서 크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이차함수의 뜻, 특별히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 결과를 어떤 한 문자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결과값이 되겠죠. 이때 x에 따른 y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 그냥 2차 함수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2차 함수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 다른 말이 없다면 저희는 ABC를 많이 사용하죠. 자, 2차 함수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BC 상수인데요. 중요한 거,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절대 0이면 안 되는 값이 있죠. 그렇죠. x제곱의 개수는 절대 0이면 안 된다. 이것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제가 그래프 강조드렸잖아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저희 완성할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요, x가 0일 때 y값이 무조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항상 원점을 지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프를 좀 이해한 다음에 다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죠? 그쵸? 주어져 있는 함수의 대응 관계, 즉 x를 대입했을 때 y가 나오는 그 점,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서 점들의 흔적인 거죠. 그 점들을 연결했는데 직선이 나오면 직선, 점들을 연결했더니 곡선이 나오면 함수식의 그래프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을 좀 알아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 y 이렇게 하고요. 0이 기준인 거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1 큰 수 1 대입해 볼까요? 그 x에 1 대입하니까 y가 얼마 나와요? 1제곱으로 1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자, 그래서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은 얼마죠? 4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과도 같잖아요. 그럼 얘 또한 뭐예요?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0,0이고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1만큼 갔을 때 따른 y값이 1이었는데 동일한 거리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따른 y값도 어때요? 같죠. 이번에는 원점, 즉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따른 y값이 4인데요. 왼쪽으로 동일한 길이만큼 갔을 때 따른 y값도 같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요. x를 제곱한 값이나 마이너스, 즉 이 값에 마이너스 1배를 하고 제곱하는 결과는 항상 같잖아요. 그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대입한 y값이 같아요. 그러면은 점점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그린 모양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이런 모양을 그리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 보자 라고 하시고 0,0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올라갔다면 왼쪽도 같은 방향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어요?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또 얼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y 좌표가 같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y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수직 그러면 항상 이 길이 좌우폭이 같고요. 그렇게 점들이 이어지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지만 이 y축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프를 반으로 가르는 축 혹은 얘를 접는 선으로 접으면 좌우가 폭이 이어지죠. 그래서 대칭을 이루게 하는 축이 되는 거니까 줄여서 이거 뭐예요?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즉 x값이 0인 걸 기준으로 이쪽은 뭐예요? x가 0보다 큰 쪽이고요. 이쪽은요. x가 0보다 작은 쪽이죠. 자, x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쭉 위로 향하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걸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증가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요. x값이 감소하면 y값도 감소해요. 자, 반대로는요. 오른쪽 아래로 꾸준히 내려가는 i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요의 다른 표현은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이 이 점에서 이 점 가려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장 정리합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맞죠?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축 왼쪽이어서 꾸준히 감소하니까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합니다. 자, 증가, 감소 이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반대. x가 0보다 클 땐요. 꾸준히 증가하니까 당연히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얘는 같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외울 필요 없고 그래프에서 관찰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일반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1이 곱해져 있는 것뿐이죠. 2가 곱해져 있거나 3이 곱해져 있거나 뭐 2분의 1이 곱해져 있거나 그러면은 x, y 값 대입했을 때 y 값이 같은 건 같겠죠. 맞죠?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은 거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y는 ax제곱을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보세요. 이 a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죠.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값을 대입한 거나 마이너스 값을 대입한 거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요 라는 얘기는 플러스 x제곱이나 그다음 마이너스 x제곱이나 그거에 따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제곱한 다음에 a를 곱하나 마이너스 x제곱을 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만 a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로 나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빨간 라인부터 볼까요? 빨간 라인 아래 볼록이죠. 그리고 얘를 뒤집어 놓은 위로 볼록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보시게 된다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1번이라고 하고 1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일 겁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거 아닙니다. y는 x제곱을 기준 생각한 거예요. y는 x제곱은 x가 1일 때 y값이 얼마였죠? 1이었죠. 다시 볼까요? 보세요. y는 x제곱은 x가 1일 때 y가 1이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잡아서 1이면은 1,1일 거예요. 그러면은 y가 1일 때 x값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1만큼, 왼쪽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데
x가 1일 때 y가 1이 아니라 2예요. 1,2란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y는 x제곱일 때 y값의 2배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값이 같아지겠죠. 2를 대입했을 때 y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 3을 대입했을 때 y값,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값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 여기 있는 y값에 몽땅 다 마이너스 1배를 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 전체에 마이너스 1배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됐을 겁니다. 확인해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얼마 되죠? y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번에 x가 1일 때 y값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이 하니까 y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을 지나고요. 1, 마이너스 2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얼마 간 거, 왼쪽 얼마 간 거에 따라 y값이 계속 같아지면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노란 거, 이건 아까 했던 겁니다.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y는 x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꼭지점이 원점이죠. 제가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아래 볼록인 이 마치 이제 꼭지가 되는 점인 것 같잖아요. 꼭 집어가지고 그 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더 뭐 다양한 표현 있죠. 그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 x가 마이너스 때 y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번 적어볼게요. 2번. y는 x제곱. 물론 얘가 기준으로 나머지 거는 다 그려주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1. x가 1일 때 y값은 1. 아까 확인했죠? 1,1, 마이너스 1,1, 그리고 0,0을 지나는 아래 볼록한 그래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번 다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2번 다시. y는 볼게요. 나 이거에다가 다 결과를 마이너스로 하고 싶어. 마이너스 1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겁니다. 정말 확인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x제곱한 결과에 마이너스 1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하는 거니까 y가 마이너스 1 되겠죠. x가 1일 때 1제곱, 즉 1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하니까 y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점 지나고 1, 마이너스 1 요점 지나서 위로 볼록한 형태 그래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y값 마이너스 4 나올 거예요. 그 왼쪽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을 때 y값 마이너스 4 나올 겁니다. 계속 y값이 같아지겠죠. 다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초록색이 돼요. 다행히 3개 다 있네요. 자, 이제는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얘는 뭔가 봤더니 x가 2일 때 y가 2예요. 2,2.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구해졌느냐 가만 잘 볼까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a 역할이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걔가 a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값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나 일정한 상수가 바로 a인데 그 a라는 i는 어떻게 구해졌냐? 원점을 제외하고 y값을 x제곱 나누면 그게 바로 a라는 얘기죠. 맞아요. 마찬가지죠. 얘도 1이 곱해져 있잖아요. 1이 갖는 의미는 y값을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y값 마이너스 1을 x제곱 1의 제곱 나눴더니 그게 마이너스 1 나온 거 맞잖아요.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도 이 점을 확인해 볼게요. y값 마이너스 1을 x1 제곱 나눴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 어디를 지난다고요? 2,1을 지나요. 그때 나는 이 a라고 할 수 있는 i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2를 지나는 거니까 2,2 지난 y값 2를 x의 제곱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게 얼마 됩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y는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x에 1을 대입한 y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 1, 여기가 2분의 1일 거예요. 1의 절반, 요 점 지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1만큼 갔을 때 y값이 2분의 1이었어요. 그 왼쪽으로 1만큼 간 마이너스일 때 y값이 2분의 1, 이 점 지나는 거죠. 또 오른쪽으로 2만큼 갔어요. x가 2일 때 y값이 2였어요. 그 x가 마이너스일 때 y값도 2,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맞잖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 즉 얘를 3-라고 해볼게요.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게 누구예요? 위로 볼록한 얘란 얘기죠. 그러니까 3번 다시. 그리고 얘는 2번 다시. 그 얘는 1번 다시. 아, 그러면 아래 볼록한 걸 기준으로 식 전체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위로 볼록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의 부호만 반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 이해 가능하시죠? 자, 마지막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3,3을 지나요. 얘 4번이라고 쓸게요. 느낌 오시죠? 얘는 4번. 자, 그러면 4번을 여기다 써볼게요. 3,3을 지난다. 그러니까 y 좌표를 x 좌표의 제곱 나누면 되죠. 이게 얼마예요? 9분의 3으로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x 제곱이 됩니다. 그 x에 3을 대입해 보세요. y값 3 나오죠? 그래서 3,3을 지나요.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3이 됩니다. 얘는 누구예요? y는 3분의 1 x 제곱. 맞아요. 그리고 얘를 전체 마이너스 1에 비하면 바로 얘가 누구예요? 얘를 4번 다시라고 한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 거를 식만 적어놓고 한번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거를 그냥 위에다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볼게요. 얘는 누구였어요? 1번은 y는 2x제곱. 자, 3번은 누구였어요? 3번은 y는 2분의 x제곱. 자, 그러면은 폭이 점점 좁아지죠. 폭이 좁아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a의 절대값이 그 역할하죠. 3분의 1, 2분의 1, 2. 절대값이 커질수록 y값은 더 커지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커지죠. x가 1일 때 y가 2, x가 1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가 2분의 1, x가 1일 때 y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점 y값이 높아지니까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함수는 그래프를 반으로 가르는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폭이 같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 나머지 그래프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폭이 같다.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네, 그 앞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돼 있으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래 볼록 위로 볼록한 이 형태를 포물선이라고 해요. A가 양수이면 즉 A가 다 모두 양수죠. 아래로 볼록한 거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한 거고요.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이거를 특별히 그냥 개형이라고 해요. 그래프의 어떤 모양, 형태를 개형.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맞죠?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X제곱, 즉 2i랑 2i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양수면 얘는 마이너스 A.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자동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두 그래프는 X축에 대해 대칭인 거죠. 자,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빨간 것끼리, 노란 것끼리, 초록색끼리, 파란 것끼리 겹쳐지겠죠. 그래서 y는 2x제곱, y는 빨간 거 1번 다시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보시게 된다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걸 다 이렇게 이거야 라고 한 다음에 하면 또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리하시게 되면은 오래 기억합니다.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앞에 건 달라진 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더하기 y 했습니다. 그러면 x를 대입한 결과에 y 값만 q를 더한 거니까 y 값만 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이 식을 보자마자 이렇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좀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y는 ax 제곱까지는 같은 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더해지는 이 값 플러스 q 여기를 형광펜으로 색칠하게 해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까지를 같은 색으로 칠하게 합니다. 그럼 식을 해석하는 방법. 왜냐면 저희가 영어로 문법을 처음에 배울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이렇게 문법적인 거. 그것을 문장 구조에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뭐였죠? 바로 0,0이었죠. 맞나요? 네. 그리고 축이 뭐였어요? 축은 그래프를 반으로 가르는 축, 그게 y축이었잖아요. 근데 y축은 뭐예요? x가 0인 값들이 모인 거니까 x는 0이라고 적었었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그냥 y축의 방향으로 y값만 다 q씩 더해진 거니까 다 바뀌는 거 없이 y값만 q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q가 더해진 거다. 그래서 꼭지점은 이렇게 옮겨지고 대칭 축의 자체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축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은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위치만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위치만 위아래, 위아래, y축인 거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위아래 이동한다.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ax 제곱이 있었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y 값들이 q가 양수였을 때는 위로 다 올라가겠죠. 그럼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q가 음수면 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다 쓰면은 이거는 q가 양수일 때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q가 음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거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가로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 함수가 나타내는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얘부터 할까요? 얘는 뭐예요? 꼭지점이 0,0. 네, y축 방향으로 얼마큼? 6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5x 제곱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이동한 후에 그 함수란 얘기는 이동 후를 말하는 거죠. 그 함수 이동한 후. 평행 이동 후에 나타내는 포물선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6이 되죠? 여기 0,0이었는데 6만큼 더해서 0,6.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는 뭐예요? 원래는 꼭지점의 원점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였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아래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 식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서 0, 마이너스 3. 자, 2번을 가지고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x축 그리고 y축 좌표 표면을 잡아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x가 1, x가 2 이렇게 정수인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그때 결과값도 정수인 y값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 x에 1 대입하면 y값이 분수 나오는데 여기다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값 2를 대입해 보세요.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얼마예요? 4죠?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는 원점 지나고 x가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1 요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도 마이너스 1 요점. 그러니까는 좌우 대칭인 그래프.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2, 0,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누구라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런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 y축 방향으로 아래로 3만큼 내려가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0,0이 하나, 둘, 셋 여기 내려오겠죠. 그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요.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모양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x가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여기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2의 제곱 4, 그렇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3으로 얼마 나와요? 네, 마이너스, 그쵸? 4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잖아요. 식에서도 확인을 해봤고 그래프에서 확인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동은 위아래. 그래서 대칭축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x는 하고 꼭지점의 x좌표값.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따죠. 축 혹은 방정식. x는 0.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얘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필요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읽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화살 표시하시고요. 변화를 봤더니 x 대신에 얼마가 대입된 거냐? x-p가 대입이 된 거죠. x 대신에 x-p가 대입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라고 적어두세요. 맞아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 색깔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p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했다.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바꿔 말하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 말은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프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잠시 뒤에요. 그럼 x값만 변화한 거니까 꼭지점이 원점이었잖아요. 그만큼 p를 더해서 꼭지점은 p, 0이고요. 축은 꼭지점의 x좌표 값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는 p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x축 좌우로만 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유지가 되고요. 위치만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이 있었는데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그 i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점이 자 p가 양수일 때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원점이 p, 0으로 가겠죠. 자, 이 뭐가 중요한 거냐? 얘가 원래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이런 거다. 1로 얘기해 볼게요.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가 a로 같죠. 지금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럼 이거죠. 제가 그래서 표를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x값, y값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0을 기준으로 자, 점점점, 점점점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값이
A로 같았잖아요. 0,0을 기준으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였을 때의 y값과 왼쪽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움직였을 때 y값이 같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1일 때 대입한 결과가 A, 1제곱이 A, 1제곱에 A 배한 게 A, 마이너스 1제곱에 A 배한 게 A. 그래서 P만큼 이동했을 때도 이 간격이 중요한 거고요.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P를 기준으로 1만큼 가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은 P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P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만큼 가요. 그럼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P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1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Y가 A일 때 X값이 얘는 0 기준 1, 마이너스 1. 얘는 P 기준 1,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X가 P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Y는. X P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를 해야지만 요거 없어지고 A 곱하기 마이너스 1 제곱해서 얼마가 나와요? A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X에다가 P를 기준으로 1만큼 오른쪽 간 이 지점을 대입한 거죠. 대입하면은 Y값이 얼마가 되냐면 A에 P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곱돼서 이거 없어지고 AP 제곱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죠. 다시. X에 P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Y는 A에 P 플러스 1 마이너스 P 제곱인 거니까 없어지고 A 곱하기 1의 제곱. A 곱하기 1의 제곱에서 A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요. 왼쪽 1만큼 갔어요. 그때 Y값 같아요. 이만큼 간 거에 대한 Y값, 마이너스 이만큼 간 거에 대한 Y값. 즉,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은 것만큼 움직인 Y값이 같다니 계속.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대칭축이 이동한 만큼의 X값이어야지만 좌우폭이 원래랑 일치한다. 좌우폭 일치를 위한 작전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다르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 설득하기엔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이 됩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는 X 빼기 P를 대입하면 되고 그때 결과값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동은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그만큼을 빼서 X에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괜찮으세요? 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 빼기 P 제곱의 그래프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했다 라고 하시면 돼요. Y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 괄호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 함수가 이동 후를 말하는 거죠. 이동 후에 함수가 나타내는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X축으로 이동해요. X축. 이게 그렇게 나중에 항상 섞일 때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Y는 3, X 자리에 X-2를 대입한다. 끝. 그러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0이 되는 X의 값, 2,0을 기준으로 좌우폭이 일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났죠. 만약에 여기서 대칭 축의 방정식, 축을 구하시오. 축은 축의 방정식을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X는 요 꼭지점 X 좌표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요.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4를 대입하는 거예요. 하고 써볼게요. 전체를 제곱한 거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9 곱해져 있고 Y는 다시 이를 잘 정리하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X 플러스 4 제곱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4,0 그리고 만약에 얘도 축을 구하세요 하면 축은 누구예요? 축 구하세요. 축을 구하세요 하면은 X는 하고
꼭지점에 x좌표값 마이너스 4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그래프는 아래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자, 누가 더 y축에 가깝죠? 절대값,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이 큰 쪽이 y축에 더 가깝다. 왜냐면 양수인 거 기준으로 x도 대칭시켜버리면은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i가 그려지는 거니까요. 폭이라는 것은 아래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y축에 가까워지는 거를 폭이 좁다 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q에서 q가 x축 방향 이동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죠. 식 전체에 뭔가를 더한 거는 y 값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y축 방향이라는 거. x가 들어갈 자리 x 빼기 p가 들어갔다. 그래서 기준이 y는 ax제곱. 꼭지점이 원점인 걸 기준으로 강조했던 이유 아시겠죠? x 대신에 x 빼기 p가 대입된 거니까 얘가 아니라 p, 0으로. 0이 된 x의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값. 대칭축을 구할 때 부호 바꾸는 실수 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호 조심하시고요. 부호에 관계없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넓이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좁아짐. 커진다고 하니까 왠지 넓어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수직수평, 즉 y축 방향 이동인지 x축 방향 이동인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혼동 많이 합니다. 이렇게 혼동할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도하시면 잘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제가 쏟아 부어서 알려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지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